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제2장을 보십시오. 2장 성별 언어를 보십시오. 여러분 교재로는 42쪽을 보시면 됩니다. 42쪽에 보시면 이제 성별 언어라고 나올 겁니다. 자, 성별 언어인데 이제 이건 뭐 아주 쉬운 거죠. 성별 언어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말에서 이제 거기 5번째 줄에 보면 아버지 어머니, 이거는 이제 남자가 이야기해도 아버지 어머니죠. 여자가 이야기해도 아버지 어머니죠. 이건 이제 똑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형과 누나를 봅시다. 형 누나는 어때요? 이것도 형 누나, 이건 남자들이 쓰는 거죠. 만약에 이제 뭡니까, 그 오빠 언니, 이건 여자들만 쓰죠. 그렇죠? 남자는 형 누나라고 쓰고, 이렇게 이제 성별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와 까투리도 나오죠. 거기 두 번째 단락 셋째 줄에 수컷은 꿩 중에 수컷이 장기죠. 까투리는 암컷이고, 그죠? 암컷을 말하는 거고 수컷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칵과 헨도 알죠? 이건 수탉이 칵이고 헨은 암탉이잖아요. 그렇죠? 독일어의 옥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악스라고 써보세요. 이 억스가 황소잖아요. 악스, 황소란 뜻입니다. 이거의 복수형이 옥슨이 되는 거예요. 옥슨이 이게 황소들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영어로 써보세요. 카우의 카우, 이게 이 암소잖아요. 이걸 독일어로 이제 쿠라고 쓴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화자의 성별에 따른 분화와 성격을 이제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남자가 부른다고 여자가 부른다고 다른 게 아니잖아. 똑같은 건데 그냥 그 수컷과 암컷을 이렇게 달리 부른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화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라고 이제 밑에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알아두실 것은 아까 설명을 했지만 세 번째 줄에 보세요. 남성이 화자일 땐 누나, 여성이 화자일 땐 언니. 성별에 따라서 어형이 분화되어 있는 존예다. 형과 오빠도 마찬가지죠. 분화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일본에서 재밌는데 물이라고 나오죠. 밑에 물. 그러니까 남성이 화자일 때는 남성이 화자일 때는 이제 미지라고 그래요. 미지. 여성이 화자일 때는 오히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어로 쓰면 뭐 일본 써보세요. 미지라고 쓴 거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오히야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야 이렇게 되겠죠. 일본어 좀 배우셨죠? 이렇게. 근데 우리말에서는 남성, 여성이 달리 발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맛있다라는 것도, 맛있다도 이것도 이제 일본어의 차이점인데, 남성이 화자일 때는 뭐예요? 남성이 화자일 때는 우마이죠. 맛있다는 거. 여성이 화자일 때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우리말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이 화자일 때 그 발음이, 우리말에서는 다 맛있다라고 쓸 때 남성이든 여성이든, 일본어에서는 이게 이제 남성 화자와 여성 화자일 때 이게 달라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대명사가 화자의 성별에 따라 분화되는데, 타이어에서는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1인칭 대명사가 이제 화자의 성별에 따라 달라요. 화자가 남성이면 자신을 폼이라고 써요. 이게 참 재밌죠? 타이어에서는 이제 남성일 때는 이제 폼이라고 써요. 여성일 때는 디찬이라고 써요. 다르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화자가 남성일 때는 폼, 여성일 때는 디찬이고, 지금 43쪽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제 화자의 성별에 따라 여성인 경우는 둘째 줄에 보세요. 아타시가 아니라 이게 와타시로 고쳐야 돼요. 아타시라고 쓰는데 와타시. 일본어로 이렇게 쓰거든요. 와타시. 그다음에 화자가 남성일 경우는 복구죠. 이렇게 이제 쓰는 건데, 그러니까 복구와 강코쿠진데스, 나는 한국인입니다 할 때 남성일 때는 복구라고 하고 여성일 때는 와타시와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남성일 때도 와타시라는 말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구라고 이제 해놨지만 이거는 이제 그렇게 크게 분화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남성이냐 여성이냐 상관없이 여기 쓰죠. 요즘에는 이제 쓴다고. 자, 그래서 이제 히와 시는 넘어가고, 그다음에 그 밑에 단락이 또 보세요.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이제 그 인디 세 번째 줄에 야나오에서 사슴을 여성이 발음할 때는 보세요. 사슴이 있어요.
근데 여성이 발음할 때는 바예요. 근데 남성이 발음할 때는 바나가 돼요. 또 사람이죠, 사람. 사람을 자, 여성이 발음할 때는 야가 돼, 야. 근데 남성이 발음할 때는 야나가 돼. 자, 이게 재밌죠? 왜 재밌냐면 남성이 발음할 때는 나를 붙여요, 이렇게. 근데 여성이 발음할 때는 나란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또 나왔죠? 그 밑에 이제 빵을 가리키는 단어 네 번째 줄에 남성형은 나저 드차사 이렇게 뭐 크차사 여성형 크차사 그러니까 남성은 D를 붙이고 여성은 K를 붙인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겁니다. 또 남아프리카에서는 이제 나왔죠. 뭐 Z의 여성언에서 사용이 금지다. 남성이 물을 말할 때는 아만지라고 쓴다는 거예요. 아만지 이렇게 쓰는데 여성은 Z를 쓸 수가 없으니까 아만답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Z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요. 꼭 반드시 한 문제가 나와요. 이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성어와 여성언어에 대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슴을 그 야나어에서 남성이 발음할 때는 바라고 한다. 맞냐 틀리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나는 정말 A 플러스를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하는 분은 이걸 좀 다 공부를 하시고요. 나 그냥 한 B학점 정도 맞으면 돼. 하는 분은 그냥 그날 일진에 맡기세요. 이건 뭐 제가 굳이 외우라고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거의 한 문제 정도가 여기서 나와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A 플러스를 맞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이걸 샅샅이 공부를 하시고요. 아니다 하는 분 그냥 그날 일진에 지름신이 하면 맞추시고 그러세요. 이건 뭐 제가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4쪽에 보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아까하고 연결되는데 이 드라비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한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이제 언어에서 나오는데 그 주어가 1인칭이거나 복수명사일 때 여성이 여성에게 말할 때만 이제 일어나는데 남성끼리 말하거나 여성이 남성에게 말할 때 내가 간다. 말단이에요. 근데 여성끼리 말할 때는 바렌이라고 한다. 여성끼리 말할 때. 그렇죠? 주어가 2인칭 단수일 땐 형태가 분화된다. 네가 간다. 남성끼리 말하거나 여성이 남성이 말할 때는 말데이. 여성이 여성끼리 말할 때는 말딘. 또 남성이 여성에게 말할 때는 발디라고 한다는 거예요. 발딘, 발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것까지 포함해서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건 두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지금 또 외워봤자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시험 보시기 한 3일 전에 그때 샅샅이 보시고 지금은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별과 표준형 선택에서의 차이인데 여성들의 표준어 선호 경향이 있어요. 이제 45쪽을 보십시오. 이게 참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세요. 뉴스. 이게 참 이게 남성 중심 약간 차별적인 경향이 있는 게 뭐냐. 뉴스 보십시오. 뉴스를 볼 때 뉴스에서 경상도 보세요. 뭐 또는 경상도 특히 사투리 쓰는 여성 아나운서가 있나요? 저 못 본 것 같은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성 아나운서가 경상도 출신이잖아요. 무조건 서울말을 쓰게 돼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경상도 사투리 쓰는 남성 아나운서 있나요, 없나요? 엄청나게 많아요. JTBC 같은 데도 제가 보면 그 방송을 할 때 남성 아나운서들 막 경상도 말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45쪽에 그 두 번째 단락에 자 이제 이게 중요한데 여성이 남성보다 표준어를 선호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밑줄 치세요. 두 번째 단락 첫째 줄. 자,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남성들은 직업이 있고 돈 버는 능력이 있어서 그것으로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만 여성들은 그러한 사회적 지위의 확보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낮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드러내는데 신경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상당히 이게 좀 저는 근대적이죠. 이 책이 보면 재밌는 게 요즘 그 뭐죠? 관점으로 보면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솔직히.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상당히 그죠? 요즘 여성들도 직업 여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하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옛날의 관점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직업의 지위 확보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제 표준어를 써가지고 동등해지려고 한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 해석은 그 밑에 있죠.
여성들의 표준어선은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반란이다. 이것도 이렇게 써놨어요. 반란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참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닌데 그렇게 써놨습니다. 여기 지금 2장을 보시면 상당히 좀 남성 중심적으로 썼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내용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쪽을 보면 남성들의 비표준어 성향 첫째 줄에 밑줄 써요. 비표준어를 남성 다음에 표징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 남성들은 비표준어를 쓰는 게 이제 남성 다음에 그 표징,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여성들보다. 그다음 두 번째 해석은 밑줄 치세요. 전통을 깨려는 여성의 혁명에 대한 반혁명이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표준어를 쓰려고 하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죠. 근데 남성들은 표준어를 쓰려고 하는 여성들의 반대해서 뭐다? 비표준어를 쓴다 이 말이에요. 이 의미가.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세요. 47쪽 성별과 언어 사용의 차이. 이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여성 발화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밑에 이제 1번부터. 이거는 이제 여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다 여성분들이셔서 좀 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여성 발화어의 그 특징인데 레이코프가 이제 이야기를 해서 여성어의 특징이 자 첫째 동그라미에서 첫째 색깔에 대한 자세하고 섬세한 구별 및 묘사를 한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그 핑크빛 분홍색이죠 특히 엷은 보라색, 담자색, 다갈색, 뭐 청록색, 남옥색, 연한 자주색, 짙은 홍색 이런 걸 되게 많이 써요. 근데 남성들은 여러분 옷을 봐도 거의 비슷비슷해요. 뭐 파랑색 아니면 검은색 아니면 거의 뭐 이 정도잖아요. 그죠? 남성들은 이렇게 화려하지가 않아요. 옷 자체가. 물론 이제 막 특히 이제 뭐 연예인들이라든가 이제 그런 분들은 화려하게 입겠지만 대부분의 양복들을 보면 막 녹색 양복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거의.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남성들은 댐은 뭐냐면 써보세요. 제기랄 이런 뜻이. 쉿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 이게 이제 약간 속어예요. 속어. 원래 이제 쉿은 여러분 속동이라는 뜻인 거 아세요? 원래? 이게 불쉿이에요. 불쉿. 근데 이걸 줄여가지고 이제 쉿이라고 쓴 겁니다. 이런 걸 쓰는데 여성들은 oh dear 이건 뭐냐면 우리말로 맙소사라는 뜻이에요. got this. 그다음에 oh what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뭡니까 맘마미아라고 있잖아요. 맘마미아 이 맘마미아라는 것이 이탈리아 쪽의 말로 이게 오마이갓이라는 뜻이에요. 오마이갓. 맘마미아 여러분 그 맘마미아라는 게 뭐 엄마 찾으러 갔다가 미아가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맘마미아가 이제 이게 길 가다가 이제 막 그 비가 오거나 이러면 그 맘마미아란 말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맙소사라는 뜻이에요. 맙소사. 그다음에 셋째, 남성들은 쓰지 않고 여성들이 쓰는 형용사가 있다. 밑줄 쳐놓으세요. 이게 great, 좋다. 그다음에 terrible, terrific, 좋다는 뜻이에요. 니트, 산뜻하다는 뜻이 산뜻하. 산뜻하네요. 여러분 이게 니트를 헷갈리면 안 되네. 이렇게 니트는 뜨개질이에요. 뜨개질. 뜨개질이고 여기 지금 NEAT는 산뜻한이라는 뜻이라고요. 됐죠 여기까지. 그다음에 이제 어도러블. 이 어도러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도러블. 뭐 이제 존경할 만한, 감탄할 만한 이런 뜻이에요. 차밍은 아시죠? 매력적인이고 디바인 신의. 신 알죠? 신의. 하나님 신의. 믿음 신의 말고 신의. 이런 뜻. 이게 이제 여성 형용사라는 겁니다. 좀 더 부드러운 거. 그다음에 넷째는 이제 뭐냐면 여성들은 부가 의문문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겨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는 이제 자세히 안 써놨는데 뭐 오늘 남성들은 오늘 날씨 참 좋다. 이게 남성들 써요. 여성들 어떻게 쓰냐면 오늘 날씨 참 좋아. 오늘 날씨 참 좋아. 그치? 이렇게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여성들이 훨씬 더 남성들보다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섯째 평서문을 의문문의 억양으로 말하는 48쪽입니다. 저녁 몇 시에 먹어요? 이라고 할 때 두 번째 단락 6시쯤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6시쯤이라고 물음표를 찍었다는 건 뭐예요? 누가 안 된다고 하면 시간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성의 언어. 남성은 뭐야? 몇 시에 먹어요? 6시 이렇게 이제 아빠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6시니까 무조건 와라. 그런데 엄마는 6시쯤 이렇게 물음표를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는
자신의 편의보다 가족이 편리한 시간에 맞추겠다는 뜻이다. 가사의 결정에 여자가 주도권을 갖지 못했던 습관의 반영이다. 남성들이 몇 시에 떠나요 할 때 7시 반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늦지 않게 준비해라는 뜻이라는 거죠. 자, 여섯째, 여성들은 부탁을 할 때 공손한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자, 문을 닫아라 할 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가나다라 마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좀 표시했어요. 자, 이렇게 표시해서 자, 아래로 갈수록 정중한 표현. 아래로 갈수록 정중한 표현. 그러니까 클로스 더도 문 닫아, 이거 우리말로 문 닫아 정도로 번역해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Please close the door는 뭐냐면 문 닫아 줘. 이 정도. 그다음에 will you close the door? 문 닫아줄래? 자, will you please close the door? 문 좀 닫아 주겠니? 정도. 이렇게. 그다음에 want you 이건 뭐냐면 문 좀 닫아주지 않을래? 이렇게 좀 우리 어감으로 제가 맞게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않을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밑으로 갈수록 훨씬 더 정중하죠. 문 닫아줘. 문 닫아줄래? 문 닫아줄래? 이렇게 여기 물음표 찍어야겠네요. 문 좀 닫아주겠니? 문 좀 닫아주지 않을래?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밑으로 갈수록 정중한 표현인데 보통 이제 이런 정도가 남성들의 표현이고 요 밑으로 가는 것들이 다 여성들의 표현이다. 이런 이야기. 훨씬 더 정중한 표현이다. 자, 49쪽.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단골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여성 발화의 특징 중에서 아까 그 47쪽에 보면 여성 발화의 특징이 아닌 것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9쪽에 보면 의문적 특징, 그 다음에 50쪽에 어휘적 특징, 51쪽에 문법적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52쪽에 담화적 특징. 자, 이것들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시험이 잘 나와요. 자, 49쪽. 1번 의문적 특징입니다. 자, 그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 언어의 음의 주파수를 보면 그 남성은 120Hz밖에 안 돼요. 여성은 220Hz입니다. 여성의 언어가 남성의 언어보다 100Hz가 높아요. 이해가십니까? 여성의 언어가 훨씬 더 높습니다. 남성의 언어는 약간 중저음으로 돼 있는데 여성은 그 뭡니까? 소프라노 같은 거 여러분 그 성악 같은 거 할 때 보시면 그 뭡니까? 높은 소리는 여성이 낼 수밖에 없어요. 막 이해가십니까? 뭐 조수미 뭐 이런 가수 성악가들 노래 보면 막 엄청나게 높은 소리 내잖아요. 그게 이제 남성의 언어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마왕이라든가 이런 오페라 보면 엄청 그 목소리가 높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성 발화어의 음적 특징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자 밑에 밑줄 주세요. 여성음이 경음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재밌죠. 이거 말고 다른 거 주세요를 이거 말고 다른 거 주세요. 이런 걸 경험이라고 그래. 똑같은 소리를 두 개 쓰는 거. 자, 조금밖에 안 먹었어. 조금밖에 안 먹었어. 자, 이걸 이제 또 이렇게 쬐끔이라고 써서 쬐끔이란 말을 써요. 쬐끔밖에 안 먹었어. 그다음에 이거 진짜 작다를 작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밑에 나오죠. 유아어의 현상이다. 유아어. 왜 유아어냐면 귀엽고 어리게 보이고자 하는 여성의 심리라는 거. 둘째는 리을 첨가가 있다. 리을 첨가. 보세요. 요거로 주세요. 요걸로 주세요. 여기 리을 동그라미. 배가 아파서 안 오래다가 안 올래다가 여기 리을 있죠. 리을. 너 보려고도 보려고. 여기 또 리을 또 있네요. 이렇게. 자, 알아보려고도 알라 여기 보세요. 알라 볼라고. 보세요. 리을 있죠? 리을 있죠. 이런 게 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리을 첨가. 이게 이제 여성의 언어의 특 이것도 유아어의 특징이다. 넘기세요. 자, 50페이지를 보시면 그 억양에서 이제 차이가 나온다고 나옵니다. 50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둘째 줄, 밑줄 주세요. 50페이지에. 여성은 길고 완만하고 부드러운 억양 곡선을 그린다. 이게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억양에서도 부드러운 억양이 훨씬 더 있다는 거예요. 의문법 같은 거. 밥은 먹었니? 이런 식으로 좀 더 부드럽게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어휘적 특징을 보면 축약된 걸 쓴다. 축약. 그래서 그렇지 않니? 그렇지 않니? 그런 데를 근데 어쩌면 좋아, 어쩜 좋아. 진짜 예쁘지요를 예쁘죠? 이렇게 다 축약이죠. 자, 둘째는 귀여운 어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저것을 뭐라고 그래요? 요것, 그것, 조것.
여기를 요기, 고기, 조기 이런 거 쓴 거죠. 그다음에 그게 제일 잘 어울린다서 5번에 나오죠. 고게 잘 어울린다. 저기서 보자, 저기서 보자. 이것을 요것. 자, 셋째. 남성에 비해 여성은 감탄사나 감탄문을 현작에 많이 사용한다. 질작정사.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죠? 어머나 어머 어머머 어쩜 아이 참 흥피치 이런 걸 많이 쓴다는 거예요. 또 부사 아마 영화 어땠어? 그러면 어때요? 그냥 너무 좋았어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좋았어. 이렇게 써요. 또 뭐 무지무지 재밌었어.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쓴다는 거예요. 부사를. 자, 오른쪽 보세요. 6번. 어머머 어쩜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머머를 썼죠. 그다음에 너무너무 재밌어. 여기 동그라미 너무너무 이런 말 써요. 자, 그런 표현들 많이 쓴다는 거예요. 자, 문법적 특징 볼까요? 문법적 특징. 밑에 보면 첫째 거기 바로 밑에 있어요. 주장을 나타낼 때 남성은 평서문, 여성은 의문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밑에 7번을 보세요. 7번 보면 나올 수 있는데 물 좀 가져와. 이거는 남성의 언어. 물 좀 가져와. 물 좀 가져다 줄래요? 이게 뭐예요? 여성의 언어. 자, 셋째. 여성은 남성에 비해 밑에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치세요. 문장을 완성시키지 않고 끝내는 미완성의 문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 있어서 일찍 퇴근하겠습니다. 자, 8번. 자, 가는 거기서 써놓으세요. 남성의 언어. 자, 저 집에 있어 일찍 퇴근 좀 해도 이렇게 하는 것은 여성의 언어.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써놨죠. 책에. 이런 현상에 대해 여성들이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부족해서 완결된 문장을 사용한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기도 하고 소심하고 자신감이 부족해서 주저하다 보니 완결된 문장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보기도 한다. 상당히 참 그렇게 써놨어요. 책에. 근데 이제 그건 아니고 이제 여성들이 배려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자, 52페이지를 넘기면 상대경어법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남성들은 씁니다. 여성들은 어요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성은 냐 이렇게 밥 먹었냐 이렇게 여성들은 리라고 쓴다. 밑에 나오죠? 안녕하십니까? 요즘 건강 어떠십니까? 9번 있죠? 그러니까 가번에다가 쓰는 이게 남성의 언어.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건강 어떠세요? 여성의 언어겠죠. 자, 10번도 마찬가지죠? 점심 먹었냐? 이게 남성의 언어. 점심 먹었니? 여성의 언어.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담화적 특징. 첫째, 여성이 다변적이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편견이다. 오히려 남성이 더 다변적인 경향이 있다는 점도 지적된 바 있다. 자, 이제 그 밑에 보면 남녀 혼성 집단일수록 여성은 침묵하고요. 남성이 더 말이 많다는 거예요. 여성은 친근한 사람과 대화를 나눌수록 다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성인 경우에는 남성들이 더 말 많이 한다는 거예요. 둘째, 남성은 여성의 말을 가로채거나 화제를 주도하거나 침묵을 지키면서 대화를 지배하고 경쟁적 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성은 응 그래 맞았다 위에 맞장구를 그치거나 그 공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공감. 그러게 말이야. 그럼 그래서 그런데 이런 거. 뭐 저런 어머나 이런 거. 이런 표현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아침 무슨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서 여성 보세요. 여러분 그 이제 방청객으로 나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여성들이에요. 왜? 공감을 잘하기 때문에. 거기다 남성들만 앉혀놓으면 시청률 망해요. 그래서 거의 남성들 앉혀놓지 않습니다. 화자, 나 어제 영화 보러 갔거든. 정말?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2시간이나 기다렸어. 그 어머머 굉장히 지루했겠다. 근데 영화는 진짜 재밌더라. 그래? 누가 나오는 건? 이렇게 여성들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남자들은 어제 영화를 보러 갔어.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기다렸어. 어, 뭐, 그 영화 재밌더라. 뭐 이 정도로밖에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대화가 길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3쪽에 보면 셋째, 여성은 망설이거나 자신 없는 듯한 말투를 구사하는 경향이 있다. 넌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요. 이렇게 아는 대로 이야기해봐. 전 잘 몰라요. 영수 뭐 하고 있니? 아까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나갔어요가 아니라 숙제 다 하고 나가니? 다 한 것 같아. 다 했어요가 아니라 보러 갈래? 그러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애매한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넷째, 여성은 찬사를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외모, 옷, 장식. 보세요. 너 옷 새로 샀구나. 응, 어때? 너무너무 예쁘다. 진짜? 난 좀 별론 것 같은데. 색깔랑 디자인이랑 너한테 정말 잘 어울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성 같은 경우는 너 옷 새로 샀구나. 응.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끝나요. 더 이상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여성 같은 경우 이렇게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찬사도 상대의 재주 노력 정도에 국한된다는 거예요. 남성은 뭐 하면 한턱 어쭈 제법이야 이렇게. 근데 여성은 공손한 표현을 사용한다. 넘겼고 몸 해주시지 않겠어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넘겨보시면 대신 출장 좀 가주시지 않겠어요? 이런 거. 또 이것 좀 옮겨주세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고요. 남녀 간의 대화. 이것도 보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나오죠. 보면 조사를 했는데 넷째 줄쯤에 동성 간에서는 7회, 남성 여성을 말을 가르친 게 46회, 여성이 남성을 가르친 게 2회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남성들이 여성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토론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토론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남녀 이제 패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 패널들이 이야기를 하면 남성이 바로 이걸 가로막고 막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 TV 토론 프로그램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그런 게 많다는 겁니다. 자, 55쪽입니다.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또 다른 연구에서 세 쌍의 부부의 대화를 녹음했는데 질문하는 횟수를 보면 여성이 263회, 남성이 107회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질문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 단락 첫째 줄 남성이 꺼낸 화제 28건은 끝까지 지속됐지만 여성이 꺼낸 화제 중 45건 중 17건만 지속되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남성의 이야기를 열심히 도와주는데 남성들은 여성의 화제에 되게 비협조적이다. 자, 상당히 좀 차별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자, 55쪽. 자, 어휘에서 성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젠틀맨, 레이디 이렇게 나왔죠. 배처러, 스핀스터 이렇게 나왔는데 젠틀맨은 신사고 레이디는 뭐 숙녀라고 번역하고 배처러는 독신남이라고 써요. 독신남. 스핀스터는 독신녀. 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대등하지 않다. 넘겨보세요. 예를 들어 자, 레이디는 레이디스 웨어, 맨스 웨어의 짝에서 보듯 젠틀맨보다는 오히려 맨과 동가를 써. 그러니까 이 맨하고 젠틀 레이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젠틀맨이라고 하는 것은 신사니까 훨씬 더 높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거버너라고 하면 이게 원래 주지사예요. 주지사. 여기 써놓으세요. 거기 둘째 줄에. 거버너가 주지사인데 이제 거버니스는 어떻게 되냐? ESS가 여성형이잖아. 이럴 때는 뭐라고 넣었어요? 하녀 정도로 해석이 돼요. 가버니스 하면. 자, 배철어하고 이거 아까 이야기했죠. 다 독신 남자예요. 그런데 이 배철어는 뭡니까? 되게 돈이 많고 잘났어요. 근데도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독신녀는 뭐냐면 가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이.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스핀스터를 쓴다는 거예요. 나오죠. 그래서 배철원 남성의 경우는 뜻에 따라 결혼을 늦추고 미혼 생활을 즐기는데 여성의 경우는 실패해서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밑에 이제 표현도 이제 이 표현이 보면 우리나라에선 놈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건 그냥 뭡니까? 일상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표현은 일상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놈 좀 봐. 이게 훨씬 더 그냥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도 아들, 딸이죠. 아들, 딸. 이라고 하지 딸아들이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쓴다는 겁니다. 우리 보세요. 개굴이 노래를 한다. 뭐죠?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여기 나오죠. 네? 뭐 며느리, 아들, 손자 다 모여서 이렇게 안 나와요. 네. 이것도 되게 남성 중심적이라. 그 다음에 소년, 소녀, 신랑, 신부, 장인, 장모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욕을 할 때는 제가 지금 방송이라서 여러분 책을 보시면 나오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유표항이라는 말 좀 어려운 말인데 유표항을 좀 설명드릴게요. 유표항. 이게 뭐냐면 자, 이제 남녀 평등, 남성 전호 이런 게 있는데 자, 간첩, 여간첩. 그러니까 간첩은 주로 이제 남자가 많다는 거. 그러니까 남간첩은 안 쓰잖아요. 자, 요게 유표항이에요. 여자를 붙였다는 거. 이걸 유표항이라고 합니다. 표시했다는 거예요. 말 알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앞서 너희들 남녀 관계
이런 거 남녀 평등에 쓰고 여성 중심어 같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출부는 여성이 많잖아요. 여자 파출부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남자 파출부. 남자가 유표하면 되는 거예요. 미용사도 주로 여성이 많은데 남자 미용사. 요즘은 남자 미용사도 상당히 많지만 일반적으로 여성이 많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남성인과 여성형이 이제 나타나는 거 남성, 여성, 남성 합창, 여성 합창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남성 전용어 같은 경우는 남성형만 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선비, 셀러리맨 다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거라는 거죠. 여성 전용어는 여성형만 쓰는 거. 고명딸, 해녀, 올드미스, 오피스걸 이건 다 남자가 아니죠. 여자에게만 해당된다는 거죠. 고명딸, 딸만 하나 있을 때 고명딸이라고 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저 밑에 보면 이제 절대 여성어는 여성 얘기만 쓰는 거. 미인, 홍일점. 남자들 사이 여자 한 명 있을 때 홍일점이잖아요. 여자들 사이 남자는 청일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정숙하다, 아리따다 이런 거 다 여성에게만 쓴다는 거. 그다음에 상대 여성어는 화장, 얌전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성을 좀 더 많이 요즘 남자도 화장한다고 그러고 얌전하다, 알뜰하다, 차분하다 쓴다는 거예요. 통성어는 같이 쓰는 거예요. 분장, 침착하다, 괄괄하다, 결혼하다. 상대 남성어는 오른쪽 보세요. 57쪽이 나그네, 늠름하다, 씩씩하다, 우락부락하다. 이게 이제 남성들이 훨씬 더 좀 많이 쓰는 거예요. 절대 남성어는 미남, 남자에게만 쓰는 거죠. 신사답다, 점잖다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속담에서의 차이를 보면 밑에 그 위에 두 단락은 넘어가시고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단락에 이걸 좀 봐야겠구나. 여성에 대한 이제 인식이 밑에 보세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성의 말은 잘 들어도 폐가하고 안 들어도 망신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좀 그 이제 그 별로 안 좋게 표현하는 게 많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이제 여성의 말에 대한 인식은 여성을 비주체적 존재나 사물로 파악한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속담은 사물화. 그래서 여성을 인격체로 대우하기보다는 물건으로 본 것이다. 그래서 뭐 밑에 나오죠. 그릇과 뭐고 뭐와 뭐 이런 거 읽어보시고요. 둘째는 여성은 주인인 남성에 의해 인정받거나 길들여야 하는 존재. 그래서 개와 여자는 뭐다. 여자하고 개는 뭐다. 이런 암탉이 울면 뭐다. 이런 식으로 막 쓴다는 거예요. 그럼 셋째는 여성을 꽃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꺾어질 수 있는 소유의 대상. 고운 꽃이 먼저 꺾인다. 담 너머 꽃이 더 곱다. 꽃이 향기로워야 벌나비도 쉬어간다. 또 여성은 음식물. 자, 넘겨보세요. 콩이나 군밤처럼 심심할 때 집어먹을 수 있는 군것질 대상이며 남성의 손에 붙은 밥풀처럼 비주체적, 잉여적인 존재다. 이렇게 나왔죠? 쭉 설명이 되고요. 다섯째는 이제 술이나 불로 본다. 물로 본 은유에선 남성이 물에 빠지듯 여성에게 빠지게 된다. 여성은 남성을 구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하는 부정적 존재. 여자에게 빠진 사람은 구하기 어렵다.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도 뭐 이렇게 나오죠. 여자에게 빠진 사람은 못 건진다. 남자는 그릇, 여자는 물. 이런 거. 여성을 불러본 은유에서도 경계 대상으로 본다.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속담에선 여성을 자신의 이익이나 안위에만 관심을 두는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에 남성은 여성을 경계 대상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가부장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문제가 이제 한 여기 세 문제 정도, 네 문제 나오는데 넘겨서 성별 방언에 의해 속하지 않는 거 59쪽입니다. 자, 쭉 보시면 4번에 남성의 경우 아버지, 여성의 경우 어머니가 아니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4번이 답인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동일한 대상이지만 하자가 남성이면 누나, 여성이면 언니. 일본에서 맛있다 아까 했죠? 남성 우마이, 여성 오이시. 북미 언어에서 사슴을 말할 때 남성은 아까 나가 붙는다고 했잖아요. 바나. 여성은 바만 붙는다. 표준어 선택에서 성별의 차이에서 잘못 설명한 거 4번이죠. 표준어형을 사용하는 정도를 남성은 과대보고하고 여성은 이게 거꾸로 됐죠. 남성은 과소보고하고 여성이 과대보고해. 왜? 여성들은 표준어를 써야지 이제 지위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훨씬 더 많이 그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4번이 잘못된 겁니다. 여성들은 표준어를 선호하고 남성은 비표준형을 선호한다. 여성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표준형을 선호한다. 남성 다음에 상징으로 비표준을 선호한다. 3번 여성 발화와 남성 발화의 특징으로 바르게 설명한 거 2번 있죠. 남성은 여성보다 탄사를 적게 해요. 어쭈 제법인데 뭐 이런 식으로 쓴다고 그랬죠. 남성이 여성보다 경험을 더 많이 사용한다? 아니죠. 여성이 더 많이 쓴다고 그랬죠. 공손한 표현은 여성이 더 많이 쓴다고 그랬죠. 축약된 형태의 비용도 아까 이야기했죠. 그치 이런 거 여성이 더 많이 쓰죠. 자, 마지막 4번 남녀 간의 대화에서 특징이 아닌 거 4번을 보세요.
60페이지 보면 여성들의 화제는 끝까지 지속되는 게 아니라 거의 남성으로 고치죠. 남성들의 화제가 끝까지 지속돼요. 여성들은 남성들이 이제 중간에 막아버리고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되게 할 수가 없다. 남성 여성의 말을 가르치는 횟수가 많다고 그랬고 앞사람이 여성이고 뒷사람이 남성인 경우 말과 말 사이 공백이 길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질문을 많이 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